당신이 투석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딱 한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오늘도 콜라 같은 검은 탄산음료를 마셨나요? 이게 과장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팥은 고장나기 전까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당신 스스로에게 3가지를 조용히 물어보세요. 첫째, 저녁에 탄산을 한 캔 정도는 괜찮지 하며 습관처럼 마시나요? 둘째, 갈증이 나면 물보다 탄산이 먼저 떠오르나요? 셋째, 최근 혈압, 혈당, 체중이 예전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0%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데 본인이 환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자료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 10명 중 9명이 자신이 환자인지 모른다고까지 보고됩니다. 그리고 한국 데이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급격히 뛰어 70세 이상에서는 27.3%로 추정됩니다. 숫자가 차갑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숫자 속에 바로 당신의 내일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6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밥은 줄였어요. 소금도 줄였고요. 근데 왜 수치가 계속 나빠지죠? 하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매일 저녁 검은 탄산을 소화에 좋다는 느낌으로 한 캔씩 마시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게 음식이 아니라 음료라서 콩팥의 영향이 적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쉬운 비유 하나만 기억하세요.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물이 지나가며 찌꺼기를 걸러주죠. 그런데 검은 탄산음료는 당, 설탕뿐 아니라 특히 인상의 첨가물 같은 요소가 더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필터가 더 빨리 지치기 쉽습니다. 나는 짠 음식을 안 먹는데 왜? 라는 질문의 뒤에 이 숨은 인과 당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탄산을 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와 물, 단백질, 염분의 안전한 비율, 당신 상황별 기준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은 지금 당장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내일부터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검은 탄산음료가 콩팥에 더 불리한지, 그리고 당신이 이미 콩팥이 지쳐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부터 섹션 2에서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검은 탄산음료가 그렇게까지 문제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먼저 콩팥이 어떤 방식으로 지치는지부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 가까운 혈액 속 액체를 여과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다시 몸에 되돌려 보내고요. 남겨야 할 노폐물만 조용히 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 여과 시스템이 버티는 한계가 조금씩 깎여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과학, 사실 하나만 잡고 갑시다. 콩팥의 핵심 단위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인데 이 필터는 혈압과 혈당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필터에 걸리는 압력이 커지고 혈당이 높으면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쉬워요. 그래서 탄산 한 캔이 문제라는 말은 단순히 당 때문만이 아닙니다. 탄산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혈당, 체중, 혈압의 흐름을 흔들면 결국 콩팥 필터의 수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많은 분이 설탕만 피하면 되겠지 하고 제로 무가당 탄산으로 갈아타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설탕을 줄이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검은 탄산음료에는 단맛스 말고도 인산염인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첨가인은 음식 속 자연인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되는 편입니다. 즉, 칼로리 0이라는 문구가 콩팥의 부담 0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손에 든 캔이 달지 않다고 해서 콩팥이 안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말합니다. 아직 콩팥 수치가 정상이라면 탄산 한두 번은 괜찮다. 전체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반면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하죠.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정상처럼 보일 때 이미 여유가 줄었을 수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단백뇨가 있으면 자주 마시는 습관은 끊는 게 안전하다. 저는 이 두 의견 사이에서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논쟁일 수 있지만 매일은 습관이고 습관은 장기를 바꿉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작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탄산을 마실 때 정말 목이 말라서 마십니까? 아니면 피곤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 혹은 식사 후 입가심처럼 마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갈증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루틴은 바꾸기 어렵지만 바꾸는 순간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미니 확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탄산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끊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1. 아침에 손발이 자주 붓는다 2.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깬다 3.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요단백 중 하나라도 경계 소리를 들었다.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콩팥은 가장 외롭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3에서는 왜 하필 검은 탄산이 더 문제로 거론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끊는 방법의 핵심 원칙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계속 함께 가시죠.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하필 검은 탄산이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령 당신이 마시는 탄산이 레몬향이든 콜라든 제로든 라벨을 뒤집어 보면 공통으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인산, 인산염, 포스페이트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우리 몸의 인은 뼈와 치아를 만들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들어올 때 생깁니다. 특히 콩팥은 이 인을 적당히 배출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을 처리하는 여유가 빠르게 줄어요. 그러면 혈관과 뼈 쪽으로 부담이 번집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질수록 의사들이 인을 유난히 신경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식품에서 얻는 인, 예를 들어 곡류, 콩, 견과류, 고기 속 인, 은 흡수가 100%가 아닙니다. 특히 식물성 인은 흡수가 더 낮은 편이죠. 네, 그런데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인 인산염은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즉, 같은 인 100이라도 몸에 들어오는 실제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은 탄산음료가 자주 문제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단맛이 강한지, 제로인지보다 첨가인을 습관적으로 반복 섭취하는 구조가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탄산음료 속 인산염이 실제로 만성 콩팥병을 직접 일으킨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전체 식단과 칼로리, 체중 증가가 더 큰 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은 인산염이 칼슘 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흔들고 이미 약해진 콩팥에서는 혈관 석회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습관은 피하는 것이 이득이다라고 말하죠.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원인 논쟁은 학문이 하고 당신은 위험을 줄이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콩팥은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초자, 그럼 끊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끊고 물만 마시다가 3일 만에 폭발합니다. 탄산은 습관이고 습관은 보상구조예요. 입안의 자극, 단맛, 카페인, 식사 후 개운함, 이 보상이 사라지면 뇌가 반발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로로 갈아타면서 해결했다고 착각합니다. 설탕을 줄인 건 분명 좋은데 당신이 탄산의 자극에 계속 의존한다면 습관 고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고리가 남으면 결국 다시 돌아가기 쉽습니다. 셋째, 탄산을 끊는 대신 다른 가공식품으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달달한 빵, 과자, 짠 안주가 늘어버리면 콩팥은 다른 방향으로 또 맞습니다. 탄산을 끊고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혈압 체중이 올라가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부터 당신이 딱 지킬 원칙은 하나입니다. 자극의 자리를 대체 자극으로 채우고 루틴의 시간을 바꾼다. 예를 들어 식사 후 탄산이 당기는 시간에 얼음 넣은 탄산수로 시작하되 일주일에 한 번씩 탄산수의 빈도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물 플러스 레몬 한 조각 혹은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처럼 입가심 느낌을 주는 대체를 준비합니다. 중요한 건 참기가 아니라 바꾸기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콩팥이 망가진 뒤에 식단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직 여유가 있을 때 바꾸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섹션 3서는 탄산을 끊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콩팥을 지키는 식탁에서 같이 줄여야 하는 숨은 함정, 짠맛 가공식품, 국물, 습관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당신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벨 체크 10초 법칙도 알려드릴게요. 계속하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꼭 한 번은 묻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탄산만 끊으면 투석을 피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탄산은 첫 단추일 뿐입니다. 콩팥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대개 식탁 전체의 구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금씩 쌓인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나타납니다. 쉬운 과학 사실부터 잡겠습니다. 콩팥은 나트륨 짠맛들을 조절하면서 혈압과 체균형을 맞춥니다. 짠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몸은 물을 붙잡고 혈압이 오르기 쉬워요. 혈압이 오르면 사구체 필터는 더 큰 압력에 노출됩니다. 이건 마치 정수기 필터에 물을 더 센 압력으로 계속 밀어 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필터는 빨리 닳죠.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는 소금을 안 쳐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나트륨은 소금통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국물에서 더 많이 들어옵니다. 더 놀라운 건 짜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빵, 시리얼, 햄, 어묵, 라면 스프, 장류, 절임류, 입맛에 익숙해지면 짠맛이 둔해져서 괜찮다로 느껴져요. 콩팥은 그때부터 더 외롭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논쟁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쪽은 나트륨 제한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근육이 줄 수 있다.
특히 노년층은 영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다른 쪽은 콩팥이 이미 약한 사람에게 나트륨은 혈압과 부종을 통해 악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목표치를 명확히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중간의 길을 권합니다. 굶는 절제가 아니라 숨어있는 나트륨을 줄이는 절제입니다. 이제 약속드린 라벨 체크 10초 법칙을 드릴게요. 마트에서든 집에서든 포장지를 뒤집어서 딱 2가지만 보세요. 첫째, 나트륨 2 1회 제공량 대비 얼마나 되는지. 둘째, 원재료에 인산염 인산 포스페이트 같은 단어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1호의 제공량, 2. 실제로 당신이 먹는 양과 같은지요. 라면은 1봉기 1회처럼 보이지만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합니다. 먹는 양이 아니라 표시된 양으로 안심하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을 더 뜨기 전에 이건 내 콩팥이 대신 처리해야 할 몫이구나를 한번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도움이 되신 분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면 그분의 콩팥도 덜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섹션 외에서는 국물 가공식품을 줄이려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우, 특히 단백질, 칼륨, 인을 잘못 건드려서 생기는 함정을 짚어드릴 겁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콩팥을 당신의 선한 노력이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탄산을 끊고 국물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다른 구멍으로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진료실에서 꽤 자주 봅니다.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왜 더 나빠졌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식탁을 다시 조용히 펼쳐봅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이 약해지면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보통 단백질, 나트륨, 칼륨, 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줄여라가 아니에요. 콩팥은 여과 장치이지만 동시에 몸의 균형을 잡는 장기입니다. 균형을 무너뜨리면 콩팥이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전 포인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콩팥에 좋다니까 하면서 과일 채소를 갑자기 많이 늘리거나 반대로 단백질이 콩팥을 망친다는 말을 듣고 고기를 거의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에게는 칼륨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왠지 반대로 노년층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한부의 낙상 위험이 오르고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건강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콩팥만 지키려다 몸 전체가 약해지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대표적인 논쟁이 나옵니다. 한쪽은 만성 콩팥병에서는 단백질 제한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단백 식이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단계에서는 표준처럼 권고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노년층은 근감소증이 더 치명적이므로 무리한 제한은 오히려 사망률과 기능 저하를 높일 수 있다. 단계별 맞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논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콩팥 수치만 보고 단백질을 줄이면 위험할 수 있고, 근육 상태만 보고 단백질을 늘리면 역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맞는 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단계와 체형, 혈압, 당뇨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럼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연 첫째, 단백질은 양보다 분배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적당히 먹는 편이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가공 단백질. 예를 들어 햄, 소시지, 가공육, 인산염이 들어간 단백질 음료. 이쪽이 콩팥엔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라고 써 있어도 성분표에 인산염이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과일과 채소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당신의 검사 수치에 맞춘 범위염가 필요합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거나 심장약,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더욱요. 여기서 작은 미니 훅을 하나 드릴게요. 콩팥이 나빠질수록 몸이 붓는다는 신호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건 의외로 밤에 자주 깨는 소변과 아침 입맛 저하입니다. 몸이 미세하게 균형을 잃기 시작하면 수면과 식욕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깹니까? 그리고 아침 식사가 예전보다 귀찮아졌나요?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섹션 6에서는 당신이 끊어야 할 것만 쌓아두다 지치지 않도록 콩팥을 덜 괴롭히면서도 삶의 만족을 유지하는 하루 식탁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계속할 수 있는 구조로요. 좋습니다. 지금쯤 당신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겠다는 안도감. 다른 하나는 근데 이렇게 다 줄이면 나는 뭘 먹고 살지라는 막막함. 저는 그 두 번째 감정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섹션 6에서는 금지표가 아니라 당신이 계속할 수 있는 하루 식탁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식사는 참는 삶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삶이어야 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기보다 매일의 작은 부담이 누적되며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시의 체액 균형이 흔들릴 때 콩팥은 더 빨리 지칩니다. 즉, 당신이 할 일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부담이 덜한 날을 더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많은 분이 콩팥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만 믿습니다. 물론 수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사람에게 무조건 많이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붓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이 깨면서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많이요가 아니라 알맞게 나눠서가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의 공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국물은 절반, 2.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 3. 단백질은 3번 나눠서, 4. 탄산은 0으로. 이 네 문장이 당신 식탁의 뼈대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침. 당신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은 따뜻한 음료 플러스 단백질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계란이나 두부처럼 부담이 비교적 적은 단백질을 조금 곁들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양이 아니라 시작의 리듬입니다.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면 점심과 저녁에 폭주가 줄어듭니다. 점심. 밖에서 먹는다면 현실적인 규칙은 하나입니다. 국물은 맛만 보고 반찬은 덜 짠 것부터 먹는다. 처음부터 김치젓갈 장류 반찬을 세게 먹으면 밥이 더 당기고 국물도 더 들어가요. 반대로 담백한 반찬부터 먹으면 똑같은 식사라도
나트륨 섭취가 줄어듭니다. 이건 습관의 순서를 바꾸는 일입니다. 저녁. 여기서 탄산이 가장 자주 등장하죠. 당신이 저녁에 탄산이 당기는 이유는 갈증보다 피로 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끊기가 아니라 교체가 핵심입니다. 식사 후 탄산이 생각나는 시간에 차가운 탄산수 한 컵으로 시작하되 이 주 안에 탄산수도 점점 줄이고 따뜻한 차나 물로 마무리하는 흐름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내일 끈 차가 아니라 오늘 저녁 루틴을 10%만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시각 차이를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식단보다 약이 더 중요하다. 혈압약, 당뇨약을 잘 쓰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약은 필요하지만 식단과 생활습관이 뿌리다. 뿌리가 흔들리면 약은 점점 늘어난다 라고 말하죠.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과 식단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당신이 식탁을 안정시키면 약도 더 잘 듣고 수치도 더 예측 가능해집니다. 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식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탁을 원하십니까? 콩팥은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섹션 7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는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과정에서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내 콩팥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4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안전해지도록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다가 흔들릴 때를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분명 며칠은 잘할 겁니다. 탄산도 끊고 국물도 줄이고 라벨도 뒤집어 보겠죠. 그런데 이 주쯤 지나면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 순간 습관은 다시 슬쩍 돌아옵니다. 그래서 섹션 7에서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체크포인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느낌보다 신호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 기능은 어느 정도 떨어져도 몸이 대체 경로로 버티는 기간이 있습니다. 겨우 그래서 컨디션이 괜찮다는 느낌만으로는 안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검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관찰 가능한 신호를 권합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반지가 갑자기 꽉 끼는지,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는지, 오후에 발등이 묵직한지, 이건 체 균형이 흔들릴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다만 반전이 하나 있어요. 붓기가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특히 초기에는 붓기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붓기는 있으면 빨간불이지 없으면 초록불은 아닙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밤에 깨는 소변 야간뇨입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한 번도 안 깨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2번 이상 깬다면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 수면, 당뇨 등 다른 원인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여기서 의견이 갈립니다. 야간뇨는 콩팥보다 방광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체액 조절이 무너지면 밤의 소변 패턴이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야간뇨는 단독 진단이 아니라 다른 신호들과 같이 볼 때 가치가 커집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혈압입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무기예요. 콩팥은 혈압을 만들고 혈압은 콩팥을 밀어붙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당기는 줄다리기입니다. 혈압이 계속 높으면 콩팥 필터는 더 빨리 닳습니다.
반대로 식탁과 수면이 안정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콩팥도 숨을 쉽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당신은 혈압을 병원에서만 재고 있나요? 집에서 재면 숫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소변의 거품과 색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늘고 오래 가면 단백뇨를 의심할 수 있지만 반전이 있어요. 거품은 수분 부족, 배뇨 속도, 세제 잔여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거품은 무조건 병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확실히 달라졌고 동시에 붓기 혈압 상승 피로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소변은 몸의 문자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뜨고 사라지는 거품은 스팸일 수 있지만 계속 울리는 알림은 확인해야 하죠. 여기서 미니 훅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콩팥을 지키기 위해 탄산을 끊었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졌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대체가 잘못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탄산을 끊고 빵, 과자짠, 반찬이 늘었는지, 커피가 늘었는지, 잠이 줄었는지,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이 생겼는지, 콩팥은 음식 하나가 아니라 생활 패턴 전체에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콩팥을 지키는 일을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라고 생각해 왔나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점검 장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드린 4가지 체크포인트는 당신에게 작은 계기판이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섹션 8로 갑니다. 마지막은 빠르게 몰아치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당신이 얻어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투석을 피하는 길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데이 1/7 챌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끝과 눈이 조금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겁주기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잡은 핵심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조용히 지치기 때문에 느낌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둘째, 투석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끊어야 할 음식 한 가지, 이에 바로 검은 탄산음료부터 끊는 것이 가장 쉬운 첫 단추가 됩니다. 셋째, 끊는 건 의지가 아니라 대체와 루틴의 설계로 성공합니다. 국물은 절반, 가공식품은 줄이고 단백질은 나눠 먹고 물은 알맞게. 이 구조가 당신의 콩팥을 덜 외롭게 합니다. 당신이 혹시 나는 너무 늦은 거죠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완벽한 사람만 도와주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면 그만큼 숨을 쉽니다. 오늘부터 단 10%만 바꿔도 3개월 뒤 숫자와 컨디션이 달라지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꾸준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탄산만 끊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벨을 10초만 뒤집어보고 나트륨과 인산염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 국물은 다 마시는 습관 대신 맛만 보는 습관. 단백질은 겁내서 끊는 대신 나눠서 먹는 습관. 이 습관들은 당신의 콩팥뿐 아니라 혈압과 수면, 부종, 피로까지 같이 만져줍니다. 결국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작은 약속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이 필요하죠.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7일만 딱 이것만 해보세요. 1. 검은 탄산음료는 0으로. 2. 국물은 절반만 3. 밤에 깨는 횟수와 아침 붓기를 메모. 이 세 가지만 7일 기록해보세요. 기록은 당신을 다그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7일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하체밤입니다. 당신의 빈칸이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처럼 소중한 분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콩팥은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콩팥 편을 조금 들어주시면 됩니다.